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들, 바로 미국이 갑자기 브라질산 제품의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죠. 백악관 발표부터 시작해서 언론 분석, 전문가 인터뷰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세 폭탄이다, 이걸 넘어서 왜 하필 지금 브라질을 상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진짜 속내는 뭔지, 또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 통상 전략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저기 브라질 내무 정치 상황, 또 표현의 자유 논란,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세 결정 뒤에 숨어있는 그 복잡한 맥락들, 그리고 이게 미칠 파장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입장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7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거죠. 브라질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관행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 경제까지 위협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안보까지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동원된 법적 근거들인데요. 국제긴급경제권안법, 그러니까 EEPA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법 NEA 같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법들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 법들이 어떤 건가요? 이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한테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 권한을 주는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아예 안보 문제로 프레임을 딱 잡고 가겠다는 의도죠. 아, 그러니까 무역 문제를 안보랑 결부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신통상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안보나 어떤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브라질의 어떤 정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백악관 발표를 보면요. 크게 몇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둘째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거나 사용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면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표현의 자유 침해요? 소셜미디어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도 거론하고요. 특히 보소나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라는 브라질 대법관 실명까지 딱 거론하면서 사법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 대법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네, 이 모라이스 대법관이 최근 브라질 정치에서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상당히 이제적인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행정명령을 보면 브라질 너트나 오렌지 주스 같은 일부 품목은 또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뺐다라고요. 그러면서 브라질이 보복하면 추가 관세 매기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과연 순수한 경제적 조치냐 아니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 거죠. 정치적 의도요? 네. 여러 분석 자료들, 예를 들어 BBC라든가 국내 전문가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복이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아이러니한 건 사실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흑자를 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세 부과의 명분, 즉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논리가 여기서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소나로 전 대통령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보소나로 전 대통령의 지금 쿠데타 무위 혐의 같은 걸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 재판을 중단시키라는 압박용 카드로 이걸 썼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 중단 압박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라에스 대법관이 주도하는 소셜미디어 규제, 특히 그 X, 옛날 트위터죠. X 폐쇄 명령 같은 조치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보소나로 아들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였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죠. 아, 결국은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도 쓰인다는 거군요. 지지층한테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다른 나라들한테는 미국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브라질 같은 나름 지역 강국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도 누렸겠죠. 자, 그럼 이 결정에 실제로 지금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분야가 역시 커피 시장 같아요. 맞아요. 브라질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고 미국은 최대 수입국인데 50% 관세면 정말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엄청 오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이 딱 포착됐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아주 발빠르게 브라질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로 180개가 넘는 브라질 업체에 새로 수출 허가를 내줬어요. 와,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미국이 때리니까 중국이 바로 순을 내민 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이런 압박이 역설적으로 브라질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브릭스 국가들과 더 가깝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브릭스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나 탈서방 연대의 결속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콩 하나가 이 지정학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된 셈이에요. 커피가 지정학적 상징이 되다니 흥미롭네요. 네, 커피뿐만 아니라 브라질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다른 원자재 공급망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대응도 상당히 강경하던데요. 브라질은 브라질인의 것 이런 슬로건도 내세우고요. 네, 룰라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덕분에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좀 올랐다고 해요. 지지율이 올랐다고요? 네,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심지어 우리는 꼬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죠. 와, 정말 강대강 대치네요. 그 룰라 대통령 개인의 어떤 정치 역정 같은 것도 이런 강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고난을 겪고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니까 외부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브라질 관세 문제는 단순히 무역 이슈가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죠. 정치, 외교, 이념,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경제적인 수단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전략이 과연 항상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반작용을 일으켜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더 앞당기게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같은 혹은 다른 많은 국가들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참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